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에 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시즌2로 새롭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 누구를 찾아주신 분은 민주당 경선 후보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죠. 서대문 을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문석진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석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대문을 예비후보 문석진입니다. 네, 저희 포맷이 네, 본격적으로 문 후보님께서 홍보를 하시기 전에 네, 먼저 5분간 오프닝 토크가 있습니다. 네.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드릴 네, 텐데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TV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신인의 장벽이 높거든요. 어디든. 근데 특히 네. 정치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행정가이시고 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신데 네. 이렇게 3번이나 선거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국회의원 당연하죠. 출마하신다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차피 뭐 행정가인 구청장도 정치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출로 뽑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 네. 처음 구청장이 출마했을 때. 네. 그러나 지금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을 3번 역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청장을 할 때 내가 이 점은 좀 미진했다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좀 네. 힘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단순히 어떤 질문하거나 촉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희 서대문 지역에 현재 놓여 있는 문제가 서부 경전철 문제, 또 강북 횡단선 문제, 이러한 철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협조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의 관계를 더 좀 잘해서 추진하게끔 강력하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네. 네. 정치인의 롤 모델은 누구로 삼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뭐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제가 또 속해 있는 우리 김근태 선배님 이런 분들이 모델일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만의 경쟁력은 지금 뭐 상대가 현역 의원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삼선 구청장으로 지역에서 우리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지지라고 할까요? 어떤 소통해왔던 힘들 함께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저의 장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제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내놓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재정분권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헌법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헌법을 개헌하는 쪽에 첫 번째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현재 대통령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재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네네. 국민들하고도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개헌을 할 때 재정분권 역시 포함시켜서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이 분권돼 있어서 누구나 다 각자 잘하게 만들면 중앙정부가 잘 못해도 나라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전 이런 걸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인회계사고 하니까 뭐 기획재정위원회 쪽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또 그 전문성을 좀 살려서 우리 어떤
금융 문제, 회계 문제, 감사 문제, 또 기타 예결사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초선이라고 안 준다면 뭐 그동안 쭉 해왔던 지방 정부가 있으니까 행안위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셨는데 네네. 그 전문 직업이고 네.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었는데 더군다나 네. 이제 문 후보님 네. 연세 때는 굉장히 인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았었거든요. 처음엔. 네. 근데 이렇게 행정가 또 네.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는 뭡니까? 저도 그 정말 입문할 때 계기는 아주 우연한 그 민청학년 선배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민아 선배님의 권유로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정치인으로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부를 쓰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10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PPT를 통해서 네. 문석진님을 최대한 홍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TV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나 누구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문석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양력사항에 다음에 표시돼서 나옵니다만 저는 공인회계사를 했고요. 또 삼선 서대문 구청장으로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혁신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에 자락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산 자락길 아주 지방정부 혁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안산 자체가 우리 서대문의 한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걸림돌처럼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의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름을 자락길로 했는데 우리 산자락 하는 이런 자락의 뜻입니다. 이 자락길을 통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동안 복지구청장으로 또 혁신의 구청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잘 바꾼 이런 구청장으로 지방정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의 대표적인 정책이 동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을 복지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동복지 허브화 정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동복지 허브화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그래서 복지가 중요한 우리의 정책의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서 보시든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동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장을 복지동장으로 그리고 통장님들을 단순히 민방위 통지표나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가장 어려운 이웃을 항상 찾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형태든 지역에서 연대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국화되어졌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이제는 지방이 중앙을 바꿀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촌에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복잡하고 이런 곳을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 노점상들을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연대하기 위해서 신촌은 키오스크 형태로 그리고 이대 앞은 박스퀘어라고 하는 공공임대 상가를 통해서 이곳에 이제 우리가 잘 유치해서 공공임대 상가에 와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임대상가를 통한 방식이 우리 정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내쫓는 방식이 아닌 최초의 성공적인 노점상 정비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우리 안산의 자락길 그리고 북한산의 자락길을 놓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걸림돌을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서대문은 가장 취약한 것이 교통 인프라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중심 지역을 지나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승역도 충정로역 외에는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서부경전철 그리고 강북횡단선이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부경전철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과 또 현역 국회의원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역사인 명지전문대 역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응암초역이 맞느냐 가지고의 다툼이었습니다. 당연히 팩트는 응암초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명지전문대 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명지전문대 역으로 저는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사를 해보면 그곳이 기울어진 곳에 있습니다. 역사로서 적합한 위치가 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처음에 왜 이곳을 두 번째 역사로 했는지 다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또 첫 번째 역에서 740m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300m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명지전문대역이 여러 가지 길이 서로 나누어져서 갈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은평 쪽에서도 은평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하면 명지전문대역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조정할 충분한 시간과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저는 강북 지역에 적용되는 거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특별시고 강북은 보통시입니다. 강북 지역은 고가도로와 고가철도로 장애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민들의 교통의 어려움, 교통복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강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이 우리 주민에게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해결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홍제 역세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왕시장 그리고 유진상가가 우리한테는 노후화된 이런 부분인데 이거 역시 내부순환도로 옆에 있어서 정말로 과거에 만들어졌던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여러 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많습니다. 통합개발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을 통해서라도 유진상가는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서울시가 1,000억 정도의 보상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제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홍제 지하철역을 새로운 지하철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홍은사거리부터 지하를 더 뚫고 엘리베이터를 연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또한 무빙워크로 걸어서 지하철역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도시에 합당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에서 여전히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가재울 지역에 예전 가재울 3구역 영역의 부분에 지금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 서울시립도서관의 부지입니다. 분명히 저는 임기 중에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공약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를테면 서대문의 도시철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겠다. 두 번째, 홍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 여야를 떠나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완성.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함께하면 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또 제가 12년 동안 함께했던 이러한 행정력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단지 촉구하거나 질문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민자업체하고도 협조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협조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청장님을 3번 역임하셔서 네, 그런지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12년 동안 밤낮으로 다녔던 곳이고요. 또 미진했던 부분이 어디인지 그걸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풀어가는 방식 이를테면 어떻게 일을 풀어가고 일을 만들어내는가 성과를 내는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이런 것마저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풀 일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까 롤모델을 되게 이제 물어보면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데 특별히 문석진님은 김근태 선생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이 정치로 이끈 계기가 됐습니까? 그분과 함께했던 민청학년의 최민아 선배가 저희 이제 연대 선배신데 저에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지방자치인데 이렇게 갈비집 사장들이 하고 이러냐 공인이익에서는 너가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네가 나서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 길이 수십 년인데. 네. 아니면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단순히 어떤 직장인으로만 아니면 회계사로만 살지 아니하고 지역과 함께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이 여야가 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거든요. 야당의 문석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긴 하지만 정의는 실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정치 집단이 크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가 처음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이를테면 해방 이후에 걸어왔던 길에서 수많은 왜곡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도 이렇게 왜곡시켜 왔다. 그래서 특히 그건 이제 언론과 관계된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바꿔가야 되고 그래서 독일처럼 전쟁 이후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로 갔듯이 우리도 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독립문이라든가 서대문 형무소가 서대문 구청장 시절에는 관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구가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서대문 을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가자동, 홍은동, 홍제동 쪽입니다. 말씀 그 역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얼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 시절부터 이미 정치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협상력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상대가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타도해야 될 적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자기 판단으로 또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소통해야죠. 어떤 형태든.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하게 사회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딜레마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제출해도 자세히 좀 밝혀보자 이렇게 해도 계속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서 거부해버리면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상권 분립 사회인데
이러한 지경에 오면 저는 이제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네. 선거에서 네. 분명한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대문 을 지역 출마 예정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석진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메일 오마이나누구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